그래도 그동안에 일본하고 중국하고를 붙여놓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구하고 급하면 미국의 우산을 쓰고 우리 자체는 생존 경쟁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생존 방정식을 택했었는데 지난번 센카쿠 열도 사태 이후에 외교적으로 일본은 완전히 중국에 패배했습니다. 너무도 빨리 일본이 이런 그 각축 지역에서의 그 세력의 위축을 가져오고, 물론 국내에 여러 가지 뭐 지진 사태도 있고 장기 침체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우리 한국하고 남한하고 중국하고는 맞부딪히는 중간에 일본을 끼워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전략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는 미국과 한국 또 북한과 중국 이 두 지형 사이의 대립 구도를 어떻게 완화해서 우리가 끌어안고 가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이제 각 축의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관계를 100년 전 이상의 100년 전 우리 구 한말 때 있었던 세계의 각축과도 비슷하게 생각을 된다면 뭐 그때와는 상황의 양과 질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 외교가 한국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우리 외교관들은 요번에 그 대사님들 여러분 뵀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동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외교가 왜 약해졌냐. 미국의 우산 때문에 약해졌다. 외교관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어느 정도 노선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외교였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과연 이 한반도나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생존 방정식,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김정일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놓고 우리가 판단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통일 방정식, 즉 생존 방정식과 통일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푼다 했을 때 중국 변수를 풀지 않고 이 방정식이 풀리겠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중국은 우리하고 어떤 나라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어 보자. 이 중국이 이제 많은 초청을 받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북경대에 초청을 받았지만은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인민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 2004년만 빼놓고 2003년부터 계속해서 정규 강의를 하는데, 그 조건에 뭐가 있냐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난 뭐 돈을 많이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easy access, 내가 이러이러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나게 해달라. 그 때에 따라서 약간의 반체제적인 사람, 예를 들면 뭐 천축그룹이라고 하늘천에 측량할 때 천축그룹 같은 반체제적인 그룹들 또 만나도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나는 학문 연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축적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거절하면 필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해서 한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따져보면 뭐 어제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는 친구가 전화 와서 자기 책을 반쯤 읽었는데 그거 어떻게 썼냐고. 자기 마누라하고 40년을 사는데도 아직 그 본심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심을 파악을 할 수 있냐고 농담을 하는 걸 같이 웃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의 일부의 본심이 아닐까. 그냥 최소한도 지도부 내지 지식인 계층들의 어느 정도 평균적인 본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본 중국 시민들이 왜 한국을 이렇게 보느냐
하는 거에 대한 자기 의견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제가 지금 뭐 한 8년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 한 8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중국을 연구한 사람들 앞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굉장히 죄송스럽고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 생업을 위해서 이 중국을 보지 않고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들의 재무관료 출신으로서의 철저함 그런 것을 거기다가 섞어서 파고 들어 댕기다 보니까 좀 축적이 좀 생겨서 아직 미완성 교양곡이지만 이거를 좀 빨리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신문사에서 뭐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조선일보 뭐 또 다른 모든 신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씩 줬던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하나가 이 연미화중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깨고 미국이 씌워주는 그 우산을 딱 접어버리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뭐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게 뭐 하루도 번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산이 튼튼하냐면 절대 튼튼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이제는 이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는 외교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외교에 있어서 이게 몇 대 몇이냐 그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중국과 최소한 또 친화해야 된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생존 4만 불, 5만 불 시대의 생존과 우리 민족이 우리 세대에 주었던 사명이라고 하는 민족의 통일 이 두 개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과 어떻게 대화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연미화중 그런데 연미화중이라는 게 애매해요. 사실 뭐 이 균형을 맞춰서 한 30%는 중국, 70%는 미국 이럴 수도 없고 그거는 중국과 적대하지 않고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다. 중국은 주변에 17나라의 적이 있습니다. 몽골서부터 파키스탄, 무슨 러시아, 그다음에 뭐 베트남 해서 17나라가 있다고 해요. 본인들 얘기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또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생존을 터전을 더 넓혀가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여백 우리가 여백의 창출을 못하면 제2의 일본이 된다. 후가가와 요키코라고 아주 가까운 와세대 교수 여자가 하는 얘기가 한국이 일본화되는데 정치 사회적으로 일본화되는데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국화에 밀릴 수가 있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일본화 과정을 겪을 텐데 이 두 개를 다 피해 나가서 독자적인 한국의 생존권과 그다음에 통일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적이 돼서는 안 된다.